안녕하십니까. 대기 강사 하부영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와 같이 대기 환경기사 그리고 대기 환경 산업기사의 강의를 이제 듣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대기 환경기사 산업기사 과목은 시험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과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요 강좌는 이제 스킵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과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요 과목 소개에 대해서 조금 듣고 이제 수업을 바로 다음 챕터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기 시험도 그렇고 이제 수질 시험도 그렇고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시험은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 시험은 주관식과 실험 시험이 있는데요. 조금 과목의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우선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내가 대기환경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대기환경 산업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게 전공에 따라서 기사를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는 그런 전공인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계과라든지 전혀 환경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4년제 졸업생이라면은 전혀 대기 쪽으로 기사 자격증을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큐넷이라는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이게 자격증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우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사시험을 볼 수 있나? 대기기사시험을, 그리고 산업기사시험을 볼 수 있나? 경력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으로 특히 보시는 분들은 꼭 여기 가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자기가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2차 시험 때는 서류를 넣어야 돼요.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와 같은. 그래서 서류를 통과를 못하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한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다 해놓고 나서도 억울한 경우가 생기니까 꼭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응시 자격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그게 되신다면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나는 기사 시험을 본다, 산업기사 시험을 본다. 기사 시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산업기사 시험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격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기사 시험은 오전에 볼 거고 산업기사 시험은 이제 오후에 볼 거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다 보니까 이제 기사 자격도 되고 산업기사 자격도 되는 분들은 이 두 개를 다 보시는 게 좋죠. 그럼 하루에 다 보고 자격증도 하루에 다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자격증을, 기사 있는데 산업기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한 개가 더 있으면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까지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요. 시험 문제는 한꺼번에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쉬운 과목부터 푸시면 돼요. 나는 이제 법교가 싶다 그러면 마지막 과목 5과목 법교부터 푸시면 되고, 산업기사 시험은 이제 1시에 입시래요. 오후 1시에. 그래서 2시간 동안 시험 봐요. 그래서 기사 시험 문제는 이제 100문제 나올 거고요. 산업기사 시험은 80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가지고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안지만 제출하시고 시험지에다가 자기가 체크한 답을 반드시 적어가지고 가지고 나오시면, 일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일요일날 시험 보면은 그 다음날 답이 나와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답을 싹 맞춰가지고 자기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주관식 준비를 하러 학원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주관식하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주관식은 동영상으로도 되시지만 실험은 동영상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작업형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그냥 동영상으로 본 거랑 직접 실험을 해본 거랑은 전혀 틀리거든요, 많이. 그래서 우리 동영상으로 실험도 자세하게 촬영을 했지만, 그게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험 전날 오셔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말에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 특히 동영상 수강생들을 위해서 주말에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실험은 동영상으로 보셨다 하더라도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반드시 실험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학원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관식 실험을 일주일 뒤에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관식은 역시 기사는 오전에 입시라고 9시, 산업기사는 오후에 똑같이 입시를 하는데 시험 시간이 틀립니다. 기사는 2시간 동안 보고요. 산업기사는 1시간 30분 동안 시험 봐요.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주로. 그래서 쓰는 문제 조금 나오고 계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때 배운 계산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래서 1차 공부를, 객관식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주관식 실험은 더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한 70% 합격을 하신다면 주관식 실험은 거의 다 합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관식 시험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실험 날짜는 자신이 고를 수가 있거든요. 주관식은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날 시험 봐야 되고, 실험은 자기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하고 가깝다, 우리 학원 대방동 근처다 그러면 저희 학원 뒤에 서울공고 있어요. 서울공고 시험 날짜로 고르시면 되고, 나는 우리 집은 의정부입니다. 그럼 의정부면 신흥대가 가깝죠. 신흥대 쪽 고르시면 되고, 우리는 성남입니다. 그럼 경원대 쪽 고르시면 되고, 나는 수원입니다. 그럼 동남보건. 근데 이제 날짜가 다 틀리니까 되도록이면 실험 날짜는 뒤에 날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의정부인데 신흥대는 월요일부터 실험이라면 이제 일요일날 주관식 시험 보고, 우리 집 의정부에 월요일날 실험이 있다. 근데 저기 동남보건에는 목요일날 실험이 있다. 그러면 좀 멀더라도 동남보건 쪽, 수원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그게 왜 좋은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실험을 뒤에 할수록 부담감이 적어져요. 주관식 시험 보고 바로 실험을 하면 부담감이 커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준비할 시간도 적고. 그래서 실험은 되도록이면 뒤에 날짜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제주도로 접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행 갔다 온다고 제주도에다 접수하고 시험 보고 나서 2, 3일 놀다가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시험 보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되도록이면 멀더라도 조금 뒤에 날짜에 있는 거 고르셔야 그만큼 연습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1차 합격하시면 또 알려드릴 텐데, 실험은 먼저 태도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래서 실험하면서 감독관 2명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잘못했네, 등번호판을 줘요. 그러면은 등번호판을 보고 저 사람이 잘못했네 그러면서 뒤에 번호 보고 9번이 잘못했네 그럼 9번에 마이너스 2점, 뭐 이런 식으로 감독관 2명이 주는 것이 15점이고, 그 다음에 실험하다가 누구누구씨 나오세요, 몇 번 나오세요 그러면 하던 거 멈추고 옆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 2명이 물어봐요. 자, SO2 흡수액은 뭐죠? 예, 과산화수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시는 문제가 5점이에요. 구술시험이 걱정인데요.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답을 주니까 그것만 외워가시면 되니까 이게 5점 거점 맞을 수 있는 거고, 15점은 떠들지 않고 깨지 않고 성실히만 하면 15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합치면 20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서를 걷어갑니다. 보고서 점수가 이제 20점이죠. 공단에서 이제 가져가서 채점하는 점수가 20점. 그래서 보고서의 원리 잘 쓰고 결과값 잘 나오면 40점 만점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은 40점 만점이고 주관식은 60점 만점인데, 이 둘이를 합산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관식 실험은 거의 이 실험에서 35점 이상이 나오니까 40점도 잘 나오니까 주관식은 반 이상만 맞으시면 됩니다. 아까 10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럼 5문제 이상은 맞으시면 되죠. 그래서 주관식하고 실험은 굉장히 쉽고, 그래서 무조건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을.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가나다라로. 그래서 1과목이 개론, 대기오염 개론, 2과목이 연소공학, 3과목이 방지기술, 대기오염 방지기술, 4과목이 공정시험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5과목은 대기환경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5과목에 20문항씩이 출제되는 게 기사시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균을 냈을 때 한 문제당이 5점으로 치시면 되죠. 그래서 20문제 다 맞았다. 그럼 20문제 곱하기 5점 하면 100점. 여기도 20문제 다 맞았다. 그럼 20문제 곱하기 5점 하면 100점. 근데 여기서 7문제밖에 못 맞았다. 그럼 7문제 곱하기 5점 하면 35점이죠. 그러면 떨어지죠. 아무리 얘네들을 100점 맞아도. 그걸 과락이라 그래서
8개 이상은 반드시 맞고 평균 냈을 때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꽈락이 제일 많이 나는 과목이 요 방지기술이고 35점이 잘 안 나와요. 좀 방지기술은 기술 쪽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용어들도 나오고 새로운 기술 공법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게 새로 출제된 문제들이 제일 많은 과목이 3과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셔야 될 제일 어려운 과목, 방지기술, 그리고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1과목하고 2과목. 그래서 2과목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점수가 잘 나오고 법규는 암기 과목이에요. 계산 문제 거의 없어요. 있으면 한 문제? 그래서 법규는 다 암기하는. 그래서 환경부 장관, 뭐 시도지사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서류 낼 때 어떤 서류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법규니까 암기 과목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몇 번씩 읽어보시면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4과목은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과목이 조금 책이 두껍다는 거.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방지기술. 이렇게 해서 평균 내가지고, 평균 내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래서 가끔 시험 보고 나면 자기가 몇 점 맞았는지 좀 맞춰달래요. 그래서 개론은 5문제 맞고, 뭐 연속어학 몇 문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문제당이 아까 말했던 5점이고, 그래서 각각을 100점 만점으로 놓고, 다 더해서 나누기 5하면 나오겠죠. 평균 점수가.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저는 산업기사 보는데요. 산업기사는 연속어학하고 방지기술하고 합쳐서 20문제가 나와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속어학 문제는 적게 나왔을 때는 4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8문제. 그거는 이제 뭐 매 시험마다 조금 틀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에 연속어학 비중이 조금 적고 방지기술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연속어학이 없다고 혹시 빠지는 분들이나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디오를 안 보시면 큰일 나요. 주관식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산업기사는 연속어학이 쉬운 문제만 나오니까 그래서 연속어학에서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그런 쉬운 문제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과목도 열심히 하시면 산업기사도 이 과목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면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 시험은 5과목이고 꽈락 특히 조심하라고 그랬고 꽈락은 공무원 시험에도 있습니다. 꽈락 공무원 시험에 한 명 모집에 합격자가 0명이다. 그러면은 꽈락이 난 거죠. 그 사람들 중에 40점을 못 넘은 거죠. 다. 그래서 공무원에도 꽈락이 있고 기사 자격증 시험에도 꽈락이 있고 그래서 특히 35점 이상은 넘고 40점은 넘어야 합격한다는 거. 그래서 객관식 수업은 이제 우리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거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두꺼우니까 혹시 도서관 같은 데 가지고 다니실 때 무겁다면 저처럼 이렇게 분책을 해서 2과목씩 분책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수업은 한 챕터 끝나면 그 챕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맨 뒤에 있는 기출문제는 저는 별도로는 풀어드리지는 않는데 중간중간에 챕터 문제들은 다 풀어드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맨 뒤에 연도별 기출문제는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한 번에 대기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랄게요.